본인의 연구 분야에만 너무 집중해온 후보자가 어떤 근거로 방대한 과기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전 제발 좀 입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어달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후보자는 장관이 될 거라고 믿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의 답변은요, 너무 성의가 없으십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송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장관직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적 2년 가지고 있었고요. 당내 큰 투표 2번 정도 참여했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공천 관련했을 때 그 여부 묻는 전당원 투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투표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1년 남겨두고 지금 내각 그러니까 6개 부처의 개각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기부 자체도 제가 1년을 해보니 상당히 방대한 것 같아요.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사업까지. 근데 이런 업무 파악이 가능한지, 또 과학기술계의 수장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게 될지 근본적인 의문과 의구심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후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보자가 NST 이사장 취임 3개월 만에 이제 과기부 장관 후보로 임명돼 가지고 지금 이사장직이 재공백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NST 최초 여성 이사장으로 저희 의원실에 방문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자랑스럽고 고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제가 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근데 그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신 지 이제 3개월 만에 지금 후보자로 만나 뵙게 되니까 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전문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나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후보로 추천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과학계에서는 3개월 만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요, NST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선임 과정이 141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5개월 정도. 그리고 또 일하시는 거는 OJT 기간이라고 하는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전자공학회 첫 여성 회장으로서 또 NST 최초 여성 이사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번에는 장관직을 좀 고사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출연연과 NST의 그 3개월 만에 사직을 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꼭 출연연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장관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네, 후보자가 NST 이사장으로요, 그 출연연 출장 증빙 부담 경감 말씀하시고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 출연연 자율권 강화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그 NST 이사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출연연 관리가 가능할까요? 되게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 관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출연연 연구 출연급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출연연의 예산 자율권 확보를 주장을 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 자율권 부분은 저희가 그 방향성이 출연연의 주요 사업에 있어서는 출연연이 그 각 출연연의 어떤 역할에 맞추어 그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이제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대통령 거리시에 과기부 장관이요, 권한대행 몇 순위인지 아시죠? 4순위입니다. 4순위. 그러니까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정책하기 위해서 장관 하려는 마음은 좀 이해를 하는데, 과기부 장관은 대통령 보좌 하셔야 되고 또 과학기술 분야의 아젠다 제시하셔야 되고요, 또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야 하는 중체단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직생활 이회도도 낮은 그 후보자가 이런 중책 맡게 됐을 때 본인의 연구 분야에만 너무 집중해온 후보자가
어떤 근거로 방대한 과기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전 제발 좀 입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어달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후보자는 장관이 될 거라고 믿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의 답변은요, 너무 성의가 없으십니다. 예, 구체적인 답변 해주시는 것도 없고요. 저는 3개월 만에 이사장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 보기에는 송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장관님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1년 해서 어떤 결과를 내시려고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제가 그동안 맡았던 모든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출연연을 돌아본 경험이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1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맡은 기간 동안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NST 이사장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최초 여성 직함이라는 거 우리 여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 그 부분은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